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후방에 있는 일본군 자위대 전력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써 있잖아요. 이거를 동해로 불러들이고 싶어 안달이 난 게 김태호 아니야. 그 정도면은 이 정상회담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사진 찍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김정대의 뻥 뚫리는 TV 김정대입니다. 박시동 PD 나오셨어요. 네, 자, 이게 지난주에 김성한 안보실장 경질 문제로 해선 김태효의 1인 독주 시대 열렸다. 네.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는다. 네. 이런 어떤 그 구조를 제가 설명을 그렇죠. 해드렸는데 예. 이번 주에는 어떻게 뭐부터 말아먹을 거냐? 예. 어디서 시한폭탄이 터질 거냐? 네. 일본과 미국 쪽에서 네. 나오는 현안 중심으로 한번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지난주에 네. 일본의 언론과 정부에서 일제히 독도 공세가 시작됐어요. 이거 독도 진짜 공세가 너무나 참기 힘든 뉴스던데요. 우선은 말이에요. 네. 시작은 뭐였냐면은 일본 문부성에서 예.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검정 교과서를 발표했는데 독도, 그 다음에 북방 영토라고 있어. 이게 지금 쿠릴 열도, 네. 러시아가 사실상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네. 이 두 개에 대해서 일본의 고유 영토다. 고유 영토를 주장했죠. 고유 영토다. 물론 과거에도 있었던 주장이지만 올해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네. 이걸 좀 강조한 것으로 기술을 했어요. 네. 말하자면 고유라는 표현이 들어간 거예요. 고유라는 말을 그지 넣었다. 예. 이게 이제 강화된 표현. 옛날부터 지를 거란 얘기죠. 예. 일본 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아동에게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예.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예. 일본의 검정심의회.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들 거고 고유한 자기들의 영토기 때문에 한국이 잠시 불법적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런 논리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는데 일본 초등학생들한테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일본의 북방 열도와 독도는 자기들 땅인데 남이 그렇죠. 지금 지배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중국하고는 문제가 된 게 센카쿠 열도, 센카쿠죠. 다오디데오인데 예. 이건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토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네 실효적 지배니까 상관없어. 네. 근데 독도와 북방 열도는 실효적 지배를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지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회복하고 수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주는 예. 거죠. 일본 다음 세대에 영토 분쟁을 주문하는 교육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영토 분쟁이란 건 일본의 지식인들은 마무리라 그래. 네. 이게 한번 이게 등장하면 마력을 발휘해가지고 아, 어떤 좋은 국가하고도 사이가 어그러지고 당연하죠. 일본 국민들을 완전히 분열시켜버리는 네. 이거 괴물이다 괴물. 예. 영토 분쟁이라는 거. 그래서 네. 마무리라 그래. 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이 입 밖으로 영토 분쟁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은 네. 자기 정치가 되고 그렇죠. 표가 들어오는 게 보인대. 네. 갈고리로 표를 긁어 그냥.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영토 분쟁이다. 네. 이 교과서 문제가 나올 때 산케이 신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일이 진정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케시마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일본과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윤 대통령과 다케시마 문제를 협의하지 못한다면 기시다 총리가 이 문제 해결에 진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네. 이제 정부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을 한 거고. 네. 그리고 익명의 관리인데 내각부의 고위 관계자라고 돼 있거든요. 네. 독도 문제, 이 다케시마 문제는 더 이상 한일 간에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제 공무원 입에서도 나온 거예요. 아하. 이 얘기가. 그리고 또 있어요. 기하라 네. 세이지 관방부 장관. 이 사람은 일찌감치 이 한일 정상회담은 독도 문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현안에 대해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사안에는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됐다. 네. 지금 독도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제 공식으로 선전포고가 됐다. 그러는데 예.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가 네. 제가 굉장히 놀랍다고 보는 거는 바로 네. 이런 문제인데 옛날에는 그냥 영토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큰 대국적 전략을 깔고 들어와. 네. 이게 뭐냐면은 예.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는데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EEZ라 그래요. 그렇죠. 통상 EEZ는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본다고. 예. 그런데 12해리는 0해니까 그렇죠. 그 0해를 빼면 188해리가 대략 EEZ 범위에 해당되는데 맞습니다. 일본이 EEZ를 선포했다고. 네. 우리보다 먼저. 네. 근데 거기에 독도 울릉도가 다 들어가.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90년대에 일본이 그 짓을 하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선포를 했거든. 네. 그러면은 울릉도 독도가 있는 데가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죠. 네. 겹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한일 간에는 중간 수역으로 불러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독도가 누구 영토냐에 따라 이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독도가 일본 거다. 그러면은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간 수역이 아니고 그렇죠. 일본 수역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우리 영토가 있으니까 섬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런 EEZ나 이런 지도가 왜 실려하는 거예요? 한국 지도는 없어요. 네. 일본 EEZ 지도가 실려 있다. 네. 이런 파렴치한 주장이 어디 있어? 유엔 해양협법이 1994년에 이제 전 세계에 발효됐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은 인정이 안 됩니다. 네. 12해리를 인정하고 예. 이런 중간 수역이나 이렇게 규정하면 이건 중립지대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국제규범에 도전하려는 어떤 조짐을 보인다 이거예요. 네. 때마침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이제 그 러시아 견제에 앞장선 나라가 되다 보니까 러시아가 요즘 일본을 압박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쿠릴 열도에 최근에 미사일을 배치했어요. 아, 러시아가요. 예. 누굴 향한 미사일이겠어? 당연히 일본이지. 네. 그리고 미사일 시험까지 했어. 아. 그리고 러시아의 핵 잠수함이 작년 8월에 홋카이도 앞바다에 나타나서 SLBM을 발사했어. 네. 이런 일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동해 쪽으로 러시아가 남하하고 일본이 그 남하를 저지하려는 일종의 1905년 러일 전쟁의 현대판 시나리오가 출현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동해가 갑자기 이제 전략적 공간, 어떤 힘과 힘이 충돌하고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는 일종의 열점, 핫스팟으로 빠르게 변모를 하다 그러고 보니까 있네요, 지금. 일본이 이 해역에서 주도권에 굉장히 민감해졌다. 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 같은 것에도 굉장히 강한 지향성을 드러내고 네. 앞으로 한미 연합 훈련에도 오겠다는 거예요. 일본 자위대가. 네. 참관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 동해에서의 주도권을 진 이런 해역 주도권에 민감한 탐욕을 드러내면서 러시아, 중국, 한국 등과도 영토 분쟁을 불사하는 민족주의 국가, 국가주의의 귀환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큰 그림이 달라졌네요. 그리고 일본의 방위비가 지금 2배로 뜁니다. 네네. 공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미사일 방어 훈련을 실시하고 이런 해역의 주도권을 일본이 갖고 싶은 거야. 한국도 그 아래 종속시키고 싶은 거라고. 예. 근데 걸림돌이 독도야. 이 바다의 주인은 나고 한국은 내 밑으로. 근데 자 여기서 김태효 안보실 차장의 옛날 2006년 논문, 네. 그 한일 관계 논문을 잘 살펴보면은 김태효의 사고 방식은 뭐냐면은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는데 후방에 있는 일본군 자위대 전력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써 있잖아. 이거를 동해로 불러들이고 싶어 안달이 난 게 김태효 아니야. 너무나 전략적 친일파인데 이거. 그래서 낙하손해상을 수상한 거야. 예. 막상 오는 일본의 뜻은 뭐예요? 독도 문제에서 한국을 무릎 꿇리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이런 전쟁. 1905년 러일 전쟁이 마지막 결전이 어디서였습니까? 독도 앞바다입니다. 그때 해전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패배시키고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편입시킨 거 아닙니까? 네. 제국주의 일본이. 네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예? 당시 조선의 얼빠진 전략가들이 이런 걸 무방비 상태로 놔뒀지만 지금 김태효가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이게 시한폭탄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안보 문제, 전략적 문제라고 한다면은. 네. 자, 의원님 산삼 한 뿌리 드시죠. 산삼순배. 산삼순배. 나 이거 이제 너무 좋아해. 제가 좀 한동안 복용을 해봤는데 밤에 신호가 와요. 근처에 그런 일이 없었거든. 아무것도 섞지 않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이기 때문에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습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을 검색해 보시면 3,000개 이상의 후기가 달려 있습니다. 한 수험생은 뇌가 열리는 기분이다 라고 하셨고요.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밤에 신호가 오는 기분이다.
꾸준히 먹다 보면 느껴져요. 지금 이벤트도 어마어마합니다. 1+1 이벤트도 하고 있고요. 산삼, 침양환, 천수 10환이 들어있는 한 박스도 드린다고 합니다. 기력 잃은 우리 부모님, 지친 아내와 남편께 또 그리고 고마운 분들께 하늘이 내린 선물 산삼 순백.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와 네이버 검색창 등을 통해서 주문해 주십시오. 그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긴데요. 주문하면서 우리 채널에 대한 애정을 표시해 주세요. 저희 방송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일본 언론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해줬다고 기사를 쓰고 있어. 아, 그 보도가 제가 또 뚜껑이 열리는데요. 스가 총리가 예. 전 총리가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을 이해시키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했다. 자기가 그러니까 한국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겠다. 근데 물론 대통령실은 강력히 부인을 했는데 이 보도는 스가 측에서 예. 언론 플레이를 한 거지. 네. 그러니까 요즘은 경쟁적 언론 플레이를.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게 세게 얘기했는지를 일본들이 내부적으로. 아니 심지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는 원래 입헌민주당 대표 야당 대표가 네. 호텔로 윤석열을 찾아가서 얘기한 걸로 최초의 지지통신이 보도를 했다고. 네. 그러니까 총리 관저가 발끈한 거야. 예. 사실은 기시다 총리가 먼저 얘기했어. 하고 원래 비공개로 안 깔려고 했던 거를 그 지지통신 때문에 예. 우리 총리가 먼저 해서 까고 나온 거야. 경쟁이 못해. 동네 호구를 누가 더 거칠게 다뤘는지를 지금 서로 경쟁하고 있네요. 일본 내치를 위해서. 그렇다니까요. 예.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이 입장을 냈는데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검증 외에도 국민이 안전하다고 정서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우린 찬성한다고 돼 있어요. 네. 과학적 검증 하려고 노력했나? 과학적 검증을 하려면 과학적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근데 그건 가서 샘플 채취를 해보고 네. 우리 과학자들이 이 안전성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기준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자체를 안 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타당한 기준도 없고 그 자체를 안 했는데. 예. 그다음에 국민 정서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이해 안 해주면 그러니까요. 이해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오염수 방류 가서 막아낼 수 있냐고. 아니 그냥 우리는 반대한다 말하면 끝이야. 그렇죠.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된다 반대한다. 그냥 방류되는 거야. 그냥 그 말을 못 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왔네요. 국민 핑계대고 과학자 핑계대고 있어요. 정부 의지가 나와야 되는 그렇죠. 상황을. 예. 그 정부 입장이 뭐예요? 정부 입장이 안전하다는 게 안 하다는겨. 똑바로 말해라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사고 터지면은 자기들은 반대했다 말 한마디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다 바다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어.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이 독도 문제하고 이거 예. 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러는 상황에서 예. 이렇게 일본에 발발겨가지고 그 얻어낸 대가 중에 역시 가장 큰 거라고 한다면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입니다. 예. 그 한일 정상회담 합의법의 보고 백악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한다고 발표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일본한테 설설기어서 우선 아래 형님한테 가서 완전히 납작 엎드리고 큰 형님 찾아가는 허락 받아낸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한미 회담이 음. 사실은 확정 발표가 덜 나고 있는데 안 나고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한테 가서 살살 겨. 얼마나 가서 저 둘이 저 말 잘 들었는지 볼게.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바이든이 보니까 많이 말 들었네. 그러니까 나도 만나줄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 가는데. 네, 이것도 얼마나 터지러 가는 그 거예요. 지난주에 방송했지만 뭐 레이디 가가가 어떻고 블랙핑크가 어떻고 김건희 여사 일정이 뭐 보고 됐냐 안 됐냐 이 지랄들 하는데 네. 이번에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이 네. 4대 품목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렇죠. 이 문제에 관해서 어차피 한일 간의 경제안보 대화를 NSC 모델로 했다는 건 미국에 가서 이걸 안보 문제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미국이 이걸 전략물자로 통제하고 네. 미국이 제시하는 어떤 기준을 넘어서질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또 보나마나 우리 국익을 다 내주고 아니, 털리러 가는 건가요? 또? 이거 대통령실 안보실하고 예. 외교부가 주도하고 있어요. 원래 네. 이건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미국에 가서 산자부가 해야지. 네. 근데 이창용 산업부 장관은 지금 말이 없어. 네. 우리 중소 중견기업 어떻게 할까요? 반도체 대기업 어떻게 할까요? 근데 외교관들이 뭐 외무고시 본 사람들이 경제 알아? 절박해?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미국 가서 별
알 겁니다. 네. 뭐 합동 공연을 하고 K컬처가 어떻고 또 뭘 먹었고 네. 김건희 여사 패션이 어떻고 보라니까 조선일보 기사의 반 이상이 그거요. 그렇죠. 앞으로 나올 예. 일본에 갔을 때도 그 기사. 네. 조선일보 주로 그거 실었어. 예. 정작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안건들이 이번에 미국 뒤에 가면 있는데. 더 많어. 그런 게 더 많다고. 네. 반도체 어디로 갔어? 배터리 어디로 갔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 그놈의 레이디 가가 문제 잘못 처리했다고 안보실장을 잘라. 그 정도면은 이 정상회담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사진 찍는 거야. 예. 뭐 그거 말고 뭐 있냐고. 네네. 뭘 기대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미국이 전략자산 많이 보내주는 거 있어. 확장 억제력이. 이것도 성과로 발표돼. 네. 내가 그 전략자산 다 허구라는 거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도대체 197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에 전략 폭격이 실전에서 있었냐? 네. 어느 시절에 전략 폭격이냐? 항공모함? 미 해군이 항공모함 이제 그만 구입하겠다 그런다. 이제는 스텔스 함정으로 분산형 이런 어떤 함정으로 바꾸고 싶어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력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받았다고 일단은 광고를 하면서 미국의 핵을 비롯한 네. 어떤 그 전략 자산의 사용에 우리가 관여하는 것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네. 그럼 미국이 립 서비스로 다 되는 거야. 그렇지만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한다거나 네. 한국에 핵무장을 허용한다는 얘기는 아예 원천봉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달라진 게 없어. 보나마나 먹는 얘기, 사진 찍는 얘기하고 화려하게 가십성 기사들 많이 양산한 다음에 전략자산 몇 개 가지고 립 서비스 조금 해주고 그 뒤로는 중요한 국가 이익은 지금 다 털릴 예정이에요. 다 털려 이제. 이제 완전히 털릴 거야. 내가 하여간 이 나라를 거덜낼 위험 인물이 대통령실에 지금 버젓이 1인 독주 시대를 열고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금요. 기업들이요. 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그렇죠. 이 정권 무서워서. 금감위원장 누가 갔습니까? 검사가 검사가 갔어요. 공동네. 국민연금 심사위원 전문위원 누가 갔어요? 예. 검사가 갔어요. 네. 지금 경제에 관한 중요 돈의 흐름에 관한 정보를 전부 검사 출신들이 요직에서 다 장악해 맞습니다. 용산으로 올리고 있어. 예. 언제 세무조사 받을지 몰라. 아하. 외교부에도 검사들이 지금 많이 외교부 해외 교육부에도 공간에도 검사가 갔어. 예, 많이 파견돼 있던데. 환장해. 예. 이런 상태에서 기업들이 말을 못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에 300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랬죠.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 예. 클러스터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정부는 땅 대주고 예. 세제 면제해주고 네. 인허가 해주는 거예요. 네. 그 300조는 지 돈 쓰는 게 아니라 기업이 내는 돈입니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해 아무런 투자 계획 발표 안 해. 우린 그런 투자 계획 없대. 네. 그러면 그 300조라는 이 유령은 어디서 나온 거야? 삼성, SK, 네. LG가 지금 투자 계획을 안 내놓고 있거든? 네. 이 혁신 클러스터에? 네. 근데 대통령이 질러버렸잖아. 네. 그럼 이게 유령 도시인데. 네. 그런데 가만히 남죠. 이런 정도의 폭주하는 일종의 소설을 쓸 수 있는 건 경제부처는 절대 아니야. 경제부처나 기업은 절대 이런 짓 못해. 그렇죠. 누가 해? NSC. 아. 안보론자들이. 네. 안보론자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투자 계획도 현재 발표 안 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을 여기다 먼저 유치시키겠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설은 역시 김태호 라인, 안보 라인 쪽에서 쓰는 소설이다. 나라가 하나의 국운이 무너지는 소리, 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제가 외국의 그 뭐 지정학이라든가 국가 평가한 모든 어떤 자료들을 볼 때 대부분 이게 상승하는 국가냐, 쇠퇴하는 국가냐 하는데 네. 우리가 보기에는 한 4가지 지표 정도가 보여요. 네. 지정학의 압박, 국내의 불평등 정도, 네. 세 번째는 정치의 작동 여부, 예. 네 번째는 인구 구조. 네. 이거거든요. 아, 네. 이게 대략 그 상승하는 국가냐 하락하는 예. 국가냐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지리의 압박, 우리가 지금 저 한미일에 풍덩 들어가 가지고 예. 북한은 이제 러시아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네. 지리의 압박,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됐다. 예. 압박이 최고조로 가고 있죠. 그렇죠. 줄서기 하다 보니까 더 심해질 거지. 네. 그 다음에 인구 제한. 그놈의 69시간 애 생각만 낳지 하고 말라는 열받네요. 소리 아니야 이 얘기는. 야근 정부에서 기절. 발표하는 모든 정책이 전부 저출생을 더 심화시켜요. 그렇죠. 세 번째 불평등 보자고요. 네. 노조 때려잡잖아. 네. 바이든 대통령이 중산층 재건하려고 하는 핵심 정책 중에
중에 하나가 뭐요? 노조를 그럼요. 보호하는 거고. 네. 그래서 노조가 있는 기업에 보조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여라. 그렇죠. 그래야 중산층이 재건된다. 그렇죠. 우린 어때? 노조를 때려잡고 다 때려서 회계장부를 좀 보겠다고. 간첩이래. 간첩이라고 그랬어. 마지막으로 정치가 작동하느냐인데 예. 야당 대표 기소하고 단 한 번도 여야가 영수회담을 해본 적이 없는 그렇죠. 최초의 정권이야. 예. 정치에서 수구위와 공론과 합의의 장으로서의 문제 해결을 하는 공간. 이 수구위 민주주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끝장났어. 네. 취임 1년 동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 됐죠. 이 네 가지 지표에 전부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그렇죠. 쇠퇴하는 국가입니다. 쇠퇴하는 국가. 아니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그게 참여민주주의와 IT 강국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전 세계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촛불혁명으로 얼마나 많은 전 세계 찬사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와 번영의 토대가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나라가 그랬죠. 이제는 거꾸로 예. 곤두박치는 나라인데 그 기점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될 거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 국가 공동체가 이 각각의 그 정책 하나하나를 보면은 좀 논리적이다 싶지만은 다 합쳐보니까 결론은 쇠퇴하는 국가. 정점을 지난 국가. 네. 그러면서 자부심이 넘쳤던 나라가 굴욕적인 나라. 발전하는 나라가 쇠퇴하는 나라. 네. 생명과 그 문화와 복원이 정치가 넘치던 나라가 이제는 죽음의 또 절망의 반정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정치가 싹트고 있어요. 반정치주의가. 이게 우리 사회에서 시민의 어떤 덕성을 파괴하는 마지막 재앙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저 무도한 권력의 폭주를 멈추는 브레이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바로 주권자다.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네, 너무나 한미 회담을 앞두고 너무나 걱정되는 말씀 잘 짚어주셨고요. 어떻게 못 가게 할 수 없나요? 비행기 어떻게 뭐 나사로도 하나 빼가? 아니 아예 가서 돌아오지 말라. 예. 오늘도 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뻥 뚫리는 TV.